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끝판왕 무잔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다른 작품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다른 세계관에 있는 만화 캐릭터들을 데려오는 가상 시나리오를 진행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댓글에 먼치킨 캐릭터들을 해달라고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캐릭 한 캐릭을 보다 보니 그렇게도 귀멸의 칼날 세계관 내에서는 강해 보였던 무잔이 왜 이렇게 약해 보이는지, 왜 이렇게 무능력해 보이는지 참. 하지만 분명한 건 강한 캐릭터가 나온다고 해서 그에 비례해 작품이 무조건 재밌는 것이 아니며 인기를 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귀칼로 증명이 된 셈이죠. 귀칼 세계관은 위능력과 마법 같은 게 판을 치는 다른 애니에 비해 확실히 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귀살 때는 특수한 능력을 사용한다기보다 그저 전집종 호흡으로 신체 능력을 향상시킨 물리적인 공격만을 하는 설정이며, 극중에 나오는 화염의 호흡이라던가 물의 호흡 이런 것들도 실제로 불이나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닌 이펙트 효과만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일반적인 검사의 수준입니다. 실제로 검에서 참기이 나와 산을 잘라내버린다거나 하는 수준이 아닌 거죠. 또한 혈기란 존재도 몸이 재생한다는 꽤나 좋은 특성과 혈기술이라는 마법가드 같은 스킬을 쓰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일반적인 귀살대기 토벌당해야 하는 수준이다 보니 다른 만화 속 빌런들보다는 약하게 설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캐릭터성과 액션 연출로 인해 귀멸의 칼날은 명실상부 최고의 흥행 만화 중 하나가 되었기에 강한 설정만이 만화의 인기를 견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귀멸의 칼날 팬분들은 다른 세계관에 있는 캐릭터를 발린다고 해서 아쉽거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 인기는 귀칼이 압도적이니까. 자, 어쨌든 액션이나 판타지 장르가 들어간 만화 주요 인물들 중 무잔을 쉽게 발라버릴 수 있는 강함을 가진 캐릭터들을 생각나는 대로 줄여왔습니다. 모두 애니 속 캐릭터를 설명할 수 없기에 그냥 딱 저한테 생각나는 인물들만 말한 것이며, 여기에 속하지 않은 캐릭터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에 나오는 올마이트입니다. 올마이트는 나이아 세계관 속 최강의 넘버원 히어로로서 주먹의 풍압만으로 상승기를 만들어버리며 점프력을 통해 날아다니는 수준, 그리고 1분에 10km를 뛰어갈 수 있는 기동력을 가졌고 엄청난 맷집으로 그냥 맞으면서 다 뚝갑해버리는 마초적인 전투 스타일을 가진 인물입니다. 올마이트가 가진 능력으로는 초파워 에너지를 사용하는 원포홀이라는 개성이 있는데, 그 파워는 주먹 한 방으로 고층 건물을 부셔버릴 수 있는 정도이기에 무잔의 재생력도 강력한 초파워 에너지 앞에서는 그냥 터져버릴 수밖에 없죠. 무잔의 재생력은 과거 요리책에서 도망가기 위해 1800개 6편으로 쪼개졌을 당시 300개 정도가 무사해 오랜 시간 동안 겨우 회복을 했다는 설정이기에 먼지 수준으로 모임 박살나면 사실상 회복 불가능의 확률이 높죠. 그 다음은 나루토에 나오는 강자들입니다. 나루토는 닌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만큼 다양한 술법들이 나오는데 만화 끝 부분에서는 점점 스케일이 커져 지구급의 싸움이 되기 시작하죠. 쉽게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전투를 가진 인물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며, 그중 최강급의 닌자가 되는 나루토는 미수의 힘으로 거대한 산종들은 공격 한 번에 박살내는 정도이며,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거대한 두꺼비 소환수만으로도 사실 무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같은 작품에 나오는 사스케입니다. 사스케 역시 저 말도 안 되는 스케일의 만화에서 최강급의 닌자 중 한 명으로 나루토와 더불어 주인공 역할을 맡고 있기에 극후반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스케 같은 경우 무잔 같은 인물에게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사륜을 통한 환술이라던가 공격 한 방에 산이 날아가는 스사노를 불러낸다거나 꺼지지 않는 불인 아마테라스만 한번 붙여줘도 무잔은 계속 타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한 악역으로 나오는 우치야 마다라나 오츠츠키 카구야 같은 경우도 개인별로는 나루토와 사스케를 능가하는 전투를 가지고 있기에 무잔은 그냥 잡몹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원피스 세계관의 강자들입니다. 원피스 역시 100권이 넘어가며 안 그래도 악마의 열매 능력들 때문에 스케일이 꽤 컸던 작품이 점점 스케일이 더 커져 이 만화 속 수많은 인물들이 무잔을 그냥 발라버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자연계 열매를 먹은 능력자들에게는 무잔의 공격들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스모코 빼고 모든 자연계 인물들이 쉽게 무잔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스모코는 무잔과 서로 못 이길 것 같고요. 특히 폐양색 패기, 무장색 패기, 견문색 패기 이런 것들을 전부 깨우친 루피의 신체 능력은 요리이치보다도 훨씬 강력한 상태이며, 루피의 공격력 자체도 거대한 건물 정도는 쉽게 날려버릴 수 있다 보니 그냥 좁혀다가 무잔의 귀 딱 잡고 끌고 나가서 햇빛이 비치는 곳에 딱 끌어다 놓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블리치 세계관의 강자들입니다.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이렇게는 꽤나 스케일이 큰 액션 만화이며 자신만의 고유한 능력을 가진 능력 배틀물이기 때문에 온갖 사기적인 기술들이 많이 나옵니다. 블리치는 참백도라는 특수한 능력을 가진 칼을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얼음이나 불, 환절 같은 능력을 가진 인물들도 있다 보니 확실히 귀칼 세간에 있는 혈기들을 잡기에는 꽤나 쉬울 것 같고, 특히나 사신 측 총대장인 야마모토 겔류상이나 주인공인 이치구, 아이젠 소스케, 유아바, 켄파치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나 쉽게 무잔을 먼지로 만들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드래곤볼 세계관 캐릭터들입니다. 드래곤볼은 사실상 모든 애니 속에서 최상층에 있는 오버밸런스만 하죠. 작중 초반에 나온 무천도사가 에너지파로 달을 없애버릴 정도이며, 이 무천도사를 나중에 나오는 인물들은 새끼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살해해버릴 수 있으며 평범한 공격 한 번에 지구가 소멸해버릴 수 있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인 손오공과 그의 라이벌 베지타 같은 경우는 태양까지도 없앨 수 있는 힘을 가졌기에 이런 한 나라에서만 노는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얘네가 오면 그저 끔찍할 뿐이죠. 심지어 무잔 정도면 드래곤볼에 나오는 총둔 농부가 이길 수 있다 라는 밈까지 있을 정도이며, 맨날 누워만 있는 야무치도 여기서만큼은 낭아풍풍권을 전부 다 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래곤볼 세계관 애들은 어디에 불러와도 말도 안 되는 인물들이며, 그 강력하다는 원펀맨 세계관도 손오공이 산책 한번 왔다 가면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술회전에 나오는 고조 사토루입니다. 바로 전 컨텐츠에 올라간 인물이죠. 주술회전은 주술을 쓰는 만화다 보니 물리적 공격이 난무하는 귀칼 세계관보다 당연히 우위에 설 수밖에 없고, 그 세계관의 최강자인 고조 사토루 같은 경우는 귀칼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공격을 해도 데미지 1도 받지 않는 사기적인 패시브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앞에서는 모든 물리 공격이 멈춰서 버리는 무한이라는 스킬이 있고, 사토루가 가진 전투력 역시 그냥 산 정도는 우습게 날려버리기 때문에 무자는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은 원펀맨 세계관의 강자들입니다. 원펀맨도 사실상 엄청난 강력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만화인데, 주인공 사이타마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점프력만으로 지구에서 달까지 갈 수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지구까지 반파시켜버릴 수 있는 사기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드래곤볼 세계관에서도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다른 만화 캐릭터 중에 한 명이다 보니 사이타마 역시 다른 만화 세계관에 가는 건 밸런스 붕괴입니다. 자기 만화 세계관에서도 밸런스 붕괴이고요. 또한 사이타마를 제외하고도 괴인가루, 오로스, 괴인왕 오로치, 타츠마키, 블레스트 이런 인물들도 사이타마에 비해 약한 것 뿐이지 귀칼 세계관에 들어간다면 그냥 전부 박살내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 인물들이죠. 타츠마키 같은 경우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운석을 불러와 공격하는 수준이다 보니 귀칼 세계관은 그저 천재지변인 줄 알고 겸허히 죽음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 다음은 전생에 있더니 슬라임이었던 것에 대하여 나오는 리무르입니다. 리무르 같은 경우는 슬라임이지만 짱짱 센 인물로 극후반에 가면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강해집니다. 세계를 붕괴시키고 다시 창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물리공격과 자연영향, 상태 이상 이런 것들을 무효화시키는 내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든 다 흡수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보니 사실상 리무르 템페스트 역시 드래곤볼 세계관에 가서도 버틸 수 있는 극소수의 먼치기 캐릭이라고 볼 수 있죠. 생긴 건 아주 귀염뽀짝하게 생긴 무성이지만 무잔 보고 그냥 그 세계관 자체를 붕괴시켜버릴 수도 있기에 리무르 역시 다른 만화 세계관에 찾아가면 안 되는 사기 캐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7개의 대지에 나오는 멜리오다스입니다. 멜리오다스 같은 경우도 엄청난 먼치킨 캐릭의 대표주자 중 한 명인데, 귀염귀염한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3000살이 넘은 고령이고 마신왕의 장남으로 일단 인간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악마 종족 중에서 최강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전 세계를 쉽게 초토화시킬 수 있으며 무잔의 공격에 1의 데미지도 안 받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7개의 대지에 나오는 최강 간지 캐릭터 에스카노르를 이야기하시는데, 에스카노르가 정오의 기점에서 엄청난 힘을 뽐내기에 애초에 밤에만 활동하는 혈기들에게는 에스카노르의 힘을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밤에 에스카노르는 제 힘을 못쓰고 혈기는 낮의 힘을 못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투가 벌어질 수 없죠. 그 다음은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에 나오는 라인하르트입니다. 라인하르트 역시 원펀맨 사이타마나 전생스레 리무르처럼 작가가 절대로 그 세계관에서 이길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 놓은 먼치킨, 그 포지션에 있는 캐릭으로 작중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덤벼도 사실 라인하르트를 이길 수가 없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인하르트에게는 100개가 넘는 가오라는 것이 있는데 절대 병에 안 걸린다거나 원거리 공격에 절대 안 맞는다거나 무조건 선빵을 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특성들이
1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귀멸의 칼 세간에 라인하르트가 온다면 너무나도 손쉽게 귀칼 세계관을 멸할 수 있고, 이런 라인하르트는 드래곤볼 세계관에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소수의 인물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죠. 뭐 물론 이 말이 손오공을 이긴다는 게 아니고 그 세계관에서도 크리링 같은 애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오버로드에 나오는 세계관 최강자 아인즈울 고운입니다. 오버로드는 게임 속 세계에서 살아가는 먼치킨 캐릭터, 선보다는 악조에 가까운 캐릭터로 통쾌한 액션을 보여주는 작품인데, 이 해골만 봐도 악역 포스가 후덜덜하죠. 애초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언데드를 소환할 수 있고, 아인즈는 온갖 강력한 마법을 전부 깨우친 리치로 공격 한 번에 수만 명을 학살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엄청나게 신중한 타입으로 상대방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전략파로 혼자서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수준의 전투력을 지녔죠. 그 다음은 사이킥 쿠소의 재난에 나오는 사이킥 쿠소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병맛 코미디 애니인데 여기 주인공이 초능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초능력의 힘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설정이라 많은 분들이 사이킥 쿠소를 귀칼 세간에 불러와달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사이킥 쿠소는 순간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단순한 공격 한 방에 도층 건물쯤은 그냥 날려버릴 수 있다거나, 예지 능력이나 텔레파시, 심지어 시간까지 되돌릴 수 있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폼에 나오는 타츠마키의 상용화만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진 않지만 부장과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한다고 하며 그냥 1초 만에 순삭시켜버릴 강력한 캐릭터죠. 그 다음은 코바야시네 메이 드래곤에 나오는 드래곤들입니다. 사실 이 만화도 힐링 코미디 장르이지만 여기 설정된 캐릭터들 자체는 넘사벽의 능력을 가진 드래곤들이죠. 토르 같은 경우는 크기가 20m쯤 되며 하늘을 날아다니고 온갖 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도시를 파괴시켜버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심심할 때마다 인간 세상을 종말시켜버릴까 충동이 들기 때문에 부장 같은 인물을 만난다면 역시 인간은 종말이 답이다 하며 전부 쓸어버릴 것 같습니다. 토르는 그렇다 치고 칸나카무 역시 번개를 쓰는 아주 강력한 드래곤인데 그 힘은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혈기를 쓸어버릴 정도의 수준은 되죠. 그런데 우리 칸나 너무 카와이하지 않나요? 칸나 좋아하는 사람 손? 자, 이 캐릭터들 말고도 사실 강력한 캐릭터들은 엄청나게 많지만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위주로 설명을 해본 것이니만큼 누락된 캐릭터들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온 캐릭터 중에서는 가상 시나리오로 쓴 캐릭터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 가상 시나리오를 쓰지 않은 캐릭터들 역시 기회가 된다면 시나리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신 많은 캐릭터들 중 특징이 두드러지는 캐리 위주로 만들어볼 것이며, 신청해주신 캐릭터들 중에는 아직 안 본 애니들도 있기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